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법을 통틀어서 원래 국가가 토지 표시 모든 걸 다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 사무니까, 토지 사무는. 그러나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단체는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일정한 자에게 그 업무의 태반을 맡겨놓고 있는데 그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관청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1번 지적소관청이란 뭐를 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장부 중심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게 공개하는 장부니까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 자, 요 네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국가를 대신해서 토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이 지적소관청인데 기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구청장이 있는 거 보니까 위에 시장은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으로서 업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럼 부산시장은 구청장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부산시장이 이중으로 지적공부 관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행정구역을 요래 나눠보면 시도, 시군구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시와 여기 시는 서로 다른 시를 얘기합니다. 시도 할 때 시는 도급의 시, 위상이 도와 유사한 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위에 있는 시도 할 때의 시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들이 밑에 시군구 할 때의 시예요. 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 김해시, 김해시는 구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는 구청장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소관청으로서 업무를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장은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시나 광역시는 다 구나 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청장이나 군수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 기장군이라고 있죠. 그럼 기장군 토지는 지적관리 업무 누가 맡고 있어요? 기장군수가 맡고 있다면 부산시장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시도의 장을 시도지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소관청이 아니다. 경상남도 안에 각각 시장들이 구청장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경상남 도지사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고 나오는데 여기 시장에 보면 거기 괄호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뭐하며 포함하며 이 포함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행정시의 시장 포함하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어쩌고저쩌고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 동그라미. 이 사람은 제외한다. 그리고 구청장에 가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소관청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치구의 구청장은 소관청입니다. 자, 여기 자치구가 아닌 하고 나오는데 자치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의 선거로 뽑히면 자치하는 구나 자치하는 시가 됩니다. 그죠? 자치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 자, 스스로 다스릴지에서 스스로 다스린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과 그 지역의 의원, 우리 부산시 의원도 있고 북구는 북구 의원도 있죠. 그럼 북구청장과 북구 의원이 북구 주민들의 선거로 뽑혀서 그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북구의 구정을 펼쳐가는 거예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 북구 결정에 따라서 한다. 북구 결정에 따라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자, 자치구의 구청장 당연히 그 구의 토지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근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자신 구의 토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들은 우리 창원시 가면 있는 구청장들이 모두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입니다. 창원시는 5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청장들은 선거로 뽑히지 않아요.
창원시장이 당신이 이 구청장 하세요라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서 구정을 다스려 갑니까? 시장이 명하는 바를 따라서 합니까? 명하는 바를 따라. 그 자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청장도 자신 구에 있는 토지 관련 업무를 맡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 맡고 있으므로 그 시장이 이중으로 맡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 소관청의 개념이 이렇게 여러 사람 나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소관청이 아닌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이죠. 그래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건 요거부터.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자아구 시장. 어떤 수를 하든지 간에 콩나물 대가리 딱 땄으면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아구 시장. 나중에 집에 가다가 자아구 시장. 뭐더라?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자아구 시장 하다 보니까 오늘 자택에 가면 아구찜이나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일단 외워야 돼.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 자아구 시장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때 아구찜 생각났던 시장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뒤에 내걸 하면 되죠. 11월 달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해졌죠? 막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거로 해야 됩니다. 자꾸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우면 나중에 또 자동적으로 까먹게 돼 있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지금 외우려고 노력을 해놓고 며칠이라도 기억이 나면 그러면 한 달 반, 2달 까먹었더라도 다음에 들으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서 이제 내 거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외워야 됩니다. 특히 2차 과목은 전부 절차법으로서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 절차법은 우리 민법, 실제법과는 달리 뭐 정의롭게 그 다음에 큰 베이스 논리를 깔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합리성만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저거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는 이런 절차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저런 절차는 저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정한 거지 기본적인 흐름을 가진 논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를 그 절차를 이렇게 정했구나. 그럼 그 절차를 그대로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다 암기하는 법이다 생각하시고 자꾸 암기해야 됩니다. 1차 과목인 민법도 이해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되죠? 문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요 단어만 쏙쏙 빼는 거야.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이중매매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맞죠? 그러나 제2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매매가 있음을 알고도 제2매매 행위에 뭐하면 적극 가담하면 그럼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이중매매는 유효, 단 적극 가담 있으면 무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핵심만 턱턱 빼가지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가면 그대로 문제가 풀리지. 가만히 있자. 이중매매는 유효든가 무효든가 수업 시간에 유효고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 했으니까 보자. 이래 들어가면 문제는 풀리는데 한 문제 풀고 나니까 벌써 4분, 5분 지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1분 15초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1분 15초 안에. 그것도 정답 마킹까지. 맞죠? 실제로는 1분 10초 안에 끝내야 돼. 왜? 들어가면 답지에다가 내 이 수험번호 적고 수험번호를 다시 기계가 읽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OMR 카드처럼 생긴 거 그걸 갖다 또 마킹을 해줘야 되고.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컨닝하지 않겠다. 또는 오픈북 하지 않겠다. 라는 다짐도 써야 되고. 요즘 안 쓰나요? 요즘 안 써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 사람을 믿는구나. 옛날에는 그거 썼어요. 위에다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해놓고 적으라 그래요. 적는 거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 건 좋은데 되도 않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안 적으면 뭐하노? 세 사람, 네 사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됐습니다.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다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라는 건 현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지, 이건 뒤에 가면 당연히 알게 되고, 토지 표시, 이거 우리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야. 다음에 가면 알게 되는데, 거기 2번에 지번 부여 지역 하는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 부여 지역. 우리가 보통 주소를 물으면 저는 북구 함영동 100번지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라고 불리는 개념에서 우리 100번지라고 하는 번지, 그게 거꾸로 하면 지번이에요, 지번. 그럼 번지는 전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맞죠? 그로 되어 있지. 내가 사는 우리 집 번지, 너희 집 번지, 이런 이름의 번지는 없어요.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 번지란 말이에요.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번지는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거다라고 해서 지번이에요, 지번. 그걸 우리 거꾸로 번지라는 용어로 쓰고 있을 뿐이고. 자, 그러면 이 지번은 100번지, 1000번지하고 가는데 우리나라 3,800만 필지에 가깝다 했으니까 그럼 3,800만 번지까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 지번은 1번지부터 연결해 가다가 어디서 끝이 나고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한다.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 지역. 자, 기본적으로 뭐 얘기한다? 동리를 얘기한다. 동리.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해 갑니다. 그럼 우리 화명동이 1번지부터 예를 들어 3000번지까지 쭉 갔다. 그럼 화명동 옆에 수정동 가면 3001번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1번지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금곡동도 1번지부터 금곡동 끝번지까지 해서 우리 지번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이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시골 가면 리 단위로 부여된다.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더라, 의미. 근데 이 동리는 다시 법이 정한 법정 동리가 있고, 법정 동리.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 동리가 있어요. 행정 동리. 자, 법이 정한 동리, 이게 법이 정한 동 이름 명칭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화명동이라는 동이 있더라. 이 화명동이라는 이 동의 이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근데 화명동 워낙 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명동에 동사무소 하나만 두고 우리 행정부가 행정 서비스, 뭐 등촌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더니 이 많은 사람을 동사무소 하나가 감당하기 힘들더라. 그리고 우리 동도 상당히 크더라. 요즘같이 스피드한 시대에 이 동사무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동 끝에 사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화명동을 화명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분동을 해가지고 그 각 동마다 동사무소를 하나씩 주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게 행정동리라고 하는 겁니다. 화명 1동, 화명 2동, 화명 3동. 화명동이 한 3동까지 있죠? 3동까지 있죠. 이 거대 도시에서는 수업하기 편해요. 거제는 광역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죠. 요런 시에 가가지고 이 행정동 설명한다고, 거제에서 제일 그 번화한 동네가 고현동입니다. 우리 부산에 광복동 있듯이. 고현동도 1, 2동 돼 있죠? 없는데요. 와, 이 얄궂은 시에 가면 이 설명이 어려워요. 이걸 개념을 잘 모른다고. 그냥 고현동 하나로만 돼 있는 거야. 장평동도 하나밖에 없는 장평동, 장평 1동 그런 거 없는데요. 이 얄궂은 시야. 자, 큰 시에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화명 1동, 화명 2동, 화명 3동. 예전에는 요래서 이 동마다 1동에 동사무소 하나, 2동에 동사무소 하나 해서 이렇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이 행정적인 목적으로 나눠진 동은 지번 부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은 법이 정한 동, 화명동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럼 화명동 전체가 1번지부터 예를 들어 3000번지까지 있더라. 그럼 화명 1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이어졌다. 화명 2동 가면 다시 1번지냐? 1001번지로 계속 이어지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화명동 전체가 하나의 단위예요. 됐죠? 그래 됩니다. 그럼 우리 화명 1동, 화명 2동 이런 몇 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편지 보내고 택배 주고 받을 때는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화명동 1590번지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화명 2동에도 화명 3동에도. 왜? 화명동 전체에 1590번지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화명 1동이다 2동이다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 할 때? 이사 가서 전입신고할 때. 그때는
그 동을 관할하는 사무소를 가야 돼. 나 화명 1동 이사 가놓고 화명 2동 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다시 가면 뭐랍니까? 화명 1동, 2동 가세요. 맞죠? 화명 2동 가세요. 잘못 오셨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입신고할 때는 의미가 있고 인감 등록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 1, 2동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번과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행정적으로도 이제 저거 줄이려고 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에 주민들이 좀 유출이 있고 해서 동 하나씩 두기가 뭐 하면 요즘 동도 화명 1동, 2동 해놓고 시골에 가면 그런 데 있어요. 화명 2동 사무소에서 1동 업무까지 같이 봐버리고 요즘 우리 아파트 관리비 줄이려고 1단지, 2단지 경비실을 합쳐버리고 관리사무소 합쳐버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의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다. 됐습니다. 견도하시고 넘어가시면 돼. 자, 19페이지를 갑니다. 19페이지. 자, 토지의 등록이라는 단위 챕터가 나왔습니다. 밑에 출제 경향 및 출제 포인트 나왔어요. 자, 이 단원에서 20회부터 29회까지 최근 10년간 39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말은 해마다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해서 여기 나오는 거 쭉 보셔야 되는데 뭐 집은 거기 도표 안에 네 번째 칸에 제3절 등록상 집은 보니까 집은 23회 2문제, 24회 1문제, 25회 건너뛴데 6, 7, 8, 9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거의 한 문제씩. 그리고 지목은 빠지는 경우가 없죠. 최소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와 면적을 합쳐서 최소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도 나오는 게 태반이더라. 2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적법에 바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파트다. 지금까지 했던 이 부분은 우리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지식이고 지금부터 배우는 건 바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총설에서 1번 의의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이랬을 때 이 6가지는 일단 등록 공시되는 사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몇 번지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지번은 몇 번지, 이 토지의 용도, 지목은 뭐냐,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해져야 등록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결정을 하고 뒤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하더라. 소관청. 그리고 이것들 전부가 등록되고 공시되는데 등록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더라. 그래서 결정은 소관청,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결소등국, 교소동국, 뭐 어쨌든 외웁니다. 그죠? 어쨌든 외워요. 그래서 외우고 나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꾸 문장을 보다 보면 결소등국. 자, 그런데 결정의 대상에 보면 소재는 빠져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 행정구역 명칭에 부산시라는 이름, 북구라는 이름 명칭들, 화명동이라는 이런 이름들은 이미 전래되어 오는 이름이거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이라고 해서 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보통. 그래서 소재를 뺀 5가지만 우리 소관청이 결정을 해요.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소재까지 합쳐서 모든 것은 6가지 모두 등록 공시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의 대상은 6개, 결정의 대상은 5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은 소관청 우리 시군구청장이 하고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소관청, 그 밑에 있는 지적과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죠. 이 법적인 의무의 주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의무의 주체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건 대통령의 의무죠. 그러면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럼 우리는 전부 낙동강 밑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네가 보위해야 되니까 총 들고 네가 나가 싸워.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나 모든 것의 최고 권한자이자 최후의 책임의 귀속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책임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되면 우와 대한민국 3,800만 필지 지적공부 등록 매 그거 적다가 퇴임해야 되겠네. 나 장관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만 이 사람은 그 의무의 책임의 주체일 뿐이지 실제 하는 건 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우리 법률 규정에 따라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가 우리 지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 이거 거의 안 빠지고 뭐 몇 번 안 빠지고 거의 해마다 나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의 보시면 1번 의. 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일 밑에 19페이지 제일 밑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6가지 소재를 포함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뭐 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된다. 그래서 법이 등록은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의 대상은 몇 개다?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어떤 토지가 등록된다? 모든 토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거기 2번에 직권등록주의 원칙 양괄호 1번 두 번째 줄 저 중간 뒷부분에 즉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지적공부에 뭐하는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한다? 결정한다. 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위에 줄, 즉 다음에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하고 나왔는데 자 6가지 토지 표시 중 5가지만 나와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소재가 빠졌죠. 그래서 소재를 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5가지만 소관청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면 신청받아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어지는 네 번째 줄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역시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즉 신청이 있을 때도 소관청이 결정하고 없을 때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누가? 소관청이 결정해서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전체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하고 나와 있죠. 이것이 직권으로 소관청이 조사 청량해서 등록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등록하느냐. 직권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직권 등록 절차. 자,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하는 게 처음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동 조사 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동 조사부라고 하는 것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되고 다섯 번째 지적공부 정리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순서대로 쭉 이어져야 돼요. 순서대로. 자, 우선 직권으로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토지는 현장에 가서 임장해서 눈으로 보고 조사하고 청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심지어 산 뒤쪽의 토지 같으면은 하루를 거의 허비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갔다가 야, 볼펜 좀 둬. 볼펜은 네가 갖고 다녔잖아. 이 볼펜 없나? 볼펜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오늘은 산에서 김밥 먹고 노래 부르고 놀다가 내일 다시 오자. 자,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가기 전에 일단 뭐부터? 계획부터 수립한다. 계획부터 수립해서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준비물 뭐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조사를 나가요. 조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서류 작성합니다.
무슨 부? 조사부. 조사했으니까 조사부 작성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작성한 내용들은 조금 정서되어 있지는 않을 거야. 이 조사부 내용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정리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정리하다 보면 잘못 기재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일단 사무실 돌아와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다음 정리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에 옮겨 적는다. 우리 노트 정리한다듯이 지적공부 정리,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계획 잡고 조사 나가서 조사부 작성하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 한번 결의서 작성하고 그대로 지적공부에 뺏긴다. 정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획 수립, 조사 가서 조사부 작성하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그대로 정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했는데 여기 앞에 보면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 토지 이동은 요렇게 한자어로 쓰면 요렇게 씁니다. 달을 이예요. 달을 이 움직일 동. 자, 토지 이동이고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하게 되면 토지가 여기 있던 토지가 저기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토지는 부동산이므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동이 아니고 이동입니다. 달을 이 움직일 동을 써서 토지의 무언가가 다르게 움직여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야. 토지 이동은 그 의미가 토지 표시하면 토지 사실관계 6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표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6가지가 새로 생기거나 바다가 매립된 경우 또는 변경,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소멸, 그 토지가 다시 바다에 폭 빠지고 없어져 버린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다 합쳐서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다르게 움직여서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는 계속 나와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 현재 상황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토지 표시 변동의 현황을 조사하러 나가서 그 토지 표시 변동을 조사하는 장부에, 조사부에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 들어와서 그 토지 표시 변동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한 다음 그대로 지적공부에 뺏겨서 정리.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 수립 단위가 원칙 시군구별로 수립을 해요. 시군구별 수립.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청이 시장, 군수구, 청장이니까 뭘 움직일 때마다 기본 단위는 시군구이겠죠. 그래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뭐 시간이 모자란다, 촉박하다 또는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그때는 시군구라고 하는 넓은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좀 좁은 지역인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다. 부득이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등록 절차가 이것이 한 5, 6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옵니다. 요 나왔던 문제들 보면 이거 섞어놓고 바로 잡아라. 이 순서가 바로 잡힌 거 또는 이런 거 쭉 해놓고 요걸 이제 문장 하나하나로 이거 순서를 바로 잡는 게 화살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1번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끝나면 토지이동 조사를 하게 되고 토지이동 조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수립지구 단위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전부 다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직권 등록 절차.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응용이 없다. 있는 그대로. 외우면 풀리고 안 외우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등기부를 편성하든 지적공부를 편성하든 물건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자, 요거는 막 간단하게 요것도 한 번 정도만 하고 말 겁니다. 자, 이거 1번지고 2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번지에 대해서도 지적공부, 우리 나중에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대표적인 대장을 배웁니다. 대장을 만들고 2번지에 대해서도 만들어요.
만듭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장부 하나씩, 물건마다 하나씩. 이걸 물건에 대해서 장부 편성했다.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물적 편성하지 않고 인적 편성하는 나라도 있더라. 자, 1번지 보니까 갑의 소유다다. 2번지도 보니까 갑의 소유더라.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지 말고, 자, 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부 하나 만들어 놓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다 기재하는 거야. 1번, 1번지, 2번, 2번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사람 중심으로 편성했죠. 이걸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정보를 만든다. 물건 중심으로 만든다. 물건 중심으로 물적 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용어지만 일필지, 일카드주의라고 해서 예전에 종이로 돼가지고 대장 같은 걸 카드식으로 편철할 때 일필지에 카드 하나씩, 즉 필지라는 물건 중심으로 카드 하나씩 만들고, 우리 등기법에 가면 일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물건이죠. 일부동산에 대해서 일등기 기록을 편성한다.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물적 편성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적 편성이라는 건 그런 의미다. 물건 중심으로 편성했다. 뭐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탁 들으면 알잖아. 그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2페이지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라는 게 나옵니다. 필지. 자, 토지는 필지라는 단위로서 토지 하나하나를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저번에 그런 얘기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울산시 울주군 대송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간절곶 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해돋이 구경하셨어요? 저는 자다가 7시 30분 돼서 눈 벌떡 뜨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우리 집 마당에 나무로 된 데크 위에 서가지고 했다는 걸, 바다 위에 했다는 걸 바로 봤습니다.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 봤는데, 그 울주군이라는 그 군 단위에 들어가면, 시골이 되어놓으니까 공기는 좋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자, 여기서 우리 도시에 사는 분하고 시골에 사는 분하고 대표적인 차이점 뭐 있다. 시골에 살면, 저같이 바닷가 살면 집에서 본다. 도시 살면 돈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본다. 그죠? 집에서 보입니까? 산에 갔어. 저도 예전에 집에 안락도에서 오래도록 살았거든요. 집에서 해 뜨는 거 봅니다. 베란다 나가서. 그죠? 물론 바다 위에 해 뜨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옥상 위로 해 뜨는 걸 보는 거죠. 무슨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뭔 얘기 하려고 했나? 얘기가 길어지면 엉뚱한 데가 본다. 이 청년 치매의 초기 증상이 큰일이다. 그래도 아직 심화는 안 되고 항상 초기 증상만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거기 가보면 지금 울산에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명도에도 까마귀 소리가 가끔씩 들리는 것 같은데 많아요? 여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울산 가보면 많다는 건 이런 걸 많다 하는구나. 여기는 많은 게 아니고 가끔 들리고 가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애기 데려다 준다고 쭉 가면 전깃줄에 옛날 한 40-50년 전에 참새나 제비 앉아 있듯이 그렇게 까마귀가 쫙 앉아 있고, 차 지나간다고 부릉 하고 방울 끼면 옆에 있던 논밭, 거기 뭐 지금 다 배고 없잖아요. 거기 있다가 멋이 확 날아오릅니다. 막 많이 날아오르요. 막 참새 때 날아오르지 그래 날아오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울산 관광 온다 하잖아요. 까마귀는 일본의 국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까마귀가 많다고 해서 울산이 지금 일본 사람들 관광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거 보러 온단 말이에요. 심리대바 타고 가보면 울산에 까마귀가 지금 몇만 마리가 아닐걸?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가면 엄청나게 많아. 놀란다니까. 쫙 해갖고 전깃줄 까만 줄에 시커먼 양반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 3,000분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까마귀 3,000분. 그 까마귀 한 3,000분 앉아 있는 걸 길 옆에 할머니 2마리가 서서 막 구경하고 있다고. 자, 이리 표현하면 될까요? 까마귀는 3,000분이고 할머니는 2마리고 이리 쓰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쓰는 단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는 내 요번에 토지 시골에 땅 하나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땅 한 필지 샀다 이렇게 필지라는 단위로 토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필지.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필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6가지가 요구된다. 지금 까마귀 많습니다. 제 집 위에도 막 까마귀들 날아다닙니다. 지금 까마귀 날아다니면서 텃세인 까치가 지금 난리 났죠. 처음에 까마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까치가 까마귀보다 훨씬 작습니다. 뭐 반틈도 안 될 거야 몸통. 보면 그런데 까치 2마리, 3마리가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까마귀 쫓아내고. 지금은 까마귀가 때로 날아오니까 까치도 못 뜹니다. 못 떠. 지금 까마귀한테 밀려. 이 까치가 겁나는 짐승이죠. 그게 보기는 이쁜데 실제로 사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사람이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따졌을 때 까치는 해조 익조가 아니다 그죠? 까마귀는 해조다 해가지고 까마귀는 또 잡식성이 돼가지고 막 다 먹어요. 다 먹으니까 까마귀 사는 곳 주변에는 다른 새들도 못 산다. 새끼 놓고 뭐 하면 와서 막 쫓아 먹고 막 다 하니까 까마귀 그래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쁘긴 이뻐. 까마귀보다 훨씬 이쁘고 소리도 훨씬 이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쁜 걸 조금 옛날부터 좀 하고 있어요. 자, 1필지 성립 요건. 1필지. 하나의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쉽지 않죠. 자, 첫 번째.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집안 연속. 자, 집안 연속은 땅이 연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화명동 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와 대로 왼쪽에 있는 토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로에 의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필지로 못 만들어요. 반드시 붙어 있는 토지만 너무나 단순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 동일. 이건 뭐 하나만 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번은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시골에서는 리 단위로 부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명동 안에 있는 토지들은 얼마든지 한 필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명동과 수정동에 각각 있는 토지인데 화명동 끝에 수명동 앞에 있는 토지는 현실로 가보면 붙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 토지는 묶어서 한 필지로 못 만들어요. 왜? 동이 다르니까. 그럼 이런 얘기죠. 여기가 화명동이고 여기가 수정동이다. 화수돼 있네. 이거 금곡동이잖아. 화수금. 목요일 어디 갔나? 목요일. 화수목은 어디 갔어요? 목동은 서울 가 있는데. 화수목금에 가야 되는데. 그렇네. 자, 화명동, 수정동 옆에 있는 거 맞죠? 자, 화명동, 수정동이에요. 화명동에 토지가 여러 필지 있다. 이거 한 필지로 묶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화명동 있고 수정동 있어요. 이거 묶어서 한 필지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이거 한 필지로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지번을 붙일 때 지번은 아까 동 단위로 붙여줘야 되잖아. 화명동 몇 번지 하면 오른쪽이 울어. 수정동 몇 번지 하면 화명동 토지가 울어.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같은 동에 있는 토지 또는 같은 리에 있는 토지만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한 토지여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돼요. 지목 동일.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필지마다 무조건 지번은 몇 개만 붙인다? 하나만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마다 지목도 무조건 몇 개만 등록하더라? 하나만 등록합니다. 1필지, 1지목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지목은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거 배우게 됩니다. 그거 배우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지목 28개 중에 하나의 필지에는 무조건 몇 개 지목만? 한 개의 지목만 등록을 시켜줘요. 그렇다면 자, 화명동 안에 있습니다. 집안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이고 여기 답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전, 받치고 오른쪽은 답, 논이입니다. 논이. 요거 전이나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토지는 지목이 달라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억지로 한 필지로 만들면 필지는 하나인데 전이라는 지목, 답이라는 지목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한 필지로 못 만듭니다.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목도 뭐 해야 된다? 같은 토지에. 그래야만 한 필지 만들어서 전체를 한 필지 전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유자도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민법에 물권법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민법 총칙부터 합니까?
자, 물권법 들어가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원칙을 배웁니다. 자,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한 개. 실제로 일물 일권은 거꾸로 해석을 해요. 하나의 권리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 성립한다는 원칙. 그게 이제 일물 일권인데, 그냥 우리 뭐 그냥 쉽게 물건 하나에 권리 한 개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는 그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 왼쪽은 갑, 오른쪽도 갑 소유 토지입니다. 그럼 한 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 한 개 하고 두 개 있었는데, 한 필지로 만들면서 전체를 갑 소유 한 개로 해버려도 문제될 거 없죠? 그러므로 소유자가 같으면 한 필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갑의 토지고 오른쪽은 을의 토지예요. 자, 갑 소유권 하나, 을 소유권 하나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로 묶어버리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왼쪽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권 하나 가지고 오른쪽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 하나 가지죠. 한 필지만 되어 있을 뿐이지 반씩 나눠서 소유권을 각각 가지고 있는 형태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일물 이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동소유를 배우는데 공동소유는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하는 소유자는 여러 명이에요. 그럼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나 물건이 하나니까 소유권은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 일물 일권이니까. 그럼 그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의 소유자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을 가진다. 을도 2분의 1을 가지겠지. 갑이 3분의 1을 가진다면 을은 3분의 2를 가지겠지. 합치면 1이 되니까 그게 공동소유예요. 맞죠? 이 공동소유, 나중에 여러분 배우는데 이 공동소유자가 가지는 지분, 권리의 비율은 아무리 적더라도 10,000분의 1 비율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분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 위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갑이 10,000분의 1 소유권만 가지더라도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힘은 목적물 전부 위에 내 소유권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던 걸 억지로 경계만 뭉쳤다 할지라도 갑이 가지는 하나의 소유권은 왼쪽에만 미치지 오른쪽에 미치는 게 아니죠. 원래 오른쪽은 내 거 아니었잖아. 경계선만 지웠잖아. 이거 내 거고 이거 제 거야. 근데 내 거하고 제 거하고 경계를 허물고 한 필지로 하자. 그러지 뭐. 하더라도 억지로 한 필지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왼쪽은 여전히 누구 거고 내 거고 오른쪽은 여전히 제 거고 한 필지가 됐지만 내 소유권 한 개, 제 소유권 한 개 따로 하나씩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하고 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내 2분의 1, 제 2분의 1 소유권 반반씩 가지자.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죠? 맞죠? 그러나 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다 이 말이야. 왜? 똑같은 100평이다. 100평이면 반반씩 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성을 팍 냅니다. 뭐 때문에? 나는 4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쟤가 있는 이 길은 뒤에 강아지 4마리 지나가면서 오줌 싸는 길밖에 안 돼. 자, 내 땅이 가치가 높다. 제 땅이 가치가 높다. 제 땅이 가치가 높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내 토지하고 네 100평, 내 100평 1대1로 해서 2분의 1씩 하자. 뭐 못한다. 뭐 때문에? 여기 사거리가 있어. 여기 사거리가 있어. 그럼 사거리에서 가까운 내 땅하고 먼 지 땅하고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 토지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이 뭐라고 합니까? 원가가 정해진 그런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치는 토지 가치는 다 특정된 물건이고 똑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는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몇 분의 몇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러므로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원칙 한 필지로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문제되죠? 그 다음에 축척동일 해야 돼. 축척동일. 축척동일. 자,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경계라는 이름으로 그 토지 생긴 모양이 도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이 도면이라고 불리는 지도는 우리 지적공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는 7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쓰고 임야도는 2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씁니다. 자, 이 축척도 여러분 이제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적도 500분의 1, 6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또는 1200분의 1 또는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서 7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를 써요. 그 중에 1200분의 1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야도는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6000분의 1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요 축척이라는 거는 실제 토지의 크기 그대로 지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지도 크기가 너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를 일정한 규격으로 정해놓고 현실 토지를 축소시켜서 모양을 등록시킵니다. 이 축소시키는 기준을 뭐라고 한다? 축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축척. 그럼 500분의 1은 현실 토지의 길이를 500분의 1로 줄인 것이고 6000분의 1은 현실 토지의 길이를 6000분의 1로 줄여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자, 했는데 지적도는 이 줄이는 축척이 7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요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임야도는 2가지 축척 중에 하나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100% 도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도 있어요. 그러나 2군데 모두 등록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군데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웁니다. 지적도에 경계가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대장에, 임야도에 경계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임야대장이라고 불리는 대장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각각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가장 가운데 있는 축척의 중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5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이 도면은 보다 정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돼요.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5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큰 축척이다. 이렇게 됩니다. 큰 축척. 자, 6000분의 1 쪽으로 갈수록 정밀도는 자꾸 낮아져요. 낮아지고 이쪽에 있는 토지를 작은 축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큰 축척일수록 비용도 많이 든다. 대신에 정밀도는 높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럼 정밀도가 높다, 큰 축척, 정밀도가 낮다, 작은 축척. 요거부터 구분해 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전면에 이 벽면이 한 필지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전면을 500분의 1로 줄였더니 이것만하게 나왔다 가정을 해보세요. 자, 6000분의 1로 줄였더니 얼마만하게 나오느냐? 요거만하게 나옵니다. 요거만하게 나와요. 6000분의 1로 줄이니까. 자, 500과 6000은 500 곱하기 12해야 6000이 되죠? 맞죠? 그러면 500분의 1이 6000분의 1로 되면 요게 12분의 1만이 한 변 길이로 오는 거예요. 12분의 1만이 한 변 길이로 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이 토지가 가다가 약간의 굴곡이 있는 이런 토지더라. 자, 이 정도 굴곡도 500분의 1 도면에서는 다 잡아내요. 워낙 크게 나오니까. 그러나 6000분의 1은 워낙 자그마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 굴곡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면을 봤을 때 토지 모양을 보다 정밀하게 알 수 있어요? 500분의 1. 그래서 500분의 1 덜 줄이면 토지가 보다 크게 나오겠죠. 크게 나와야 보다 정밀하게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00분의 1은 내 변만 청량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500분의 1은 여기 꺾어지는 까지 다 청량해야 되죠. 보다 정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서 500분의 1 보다 크게 나타났다. 큰 축척. 6000분의 1 보다 작게 나타난다. 작은 축척. 정밀도 떨어진다. 정밀도 높다. 정확히 하셔야 돼. 나중에 잘못 생각해서 6000분의 1 확 줄였다. 보다 정밀하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중에 큰 축척, 작은 축척이라는 용어 가지고도 장난을 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축척 했는데 이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화명동 같은 경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럼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밀한 도면 500분의 1 축척 지적도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화명동 전체가 이만하게 있습니다. 그럼 화명동 전체를 도면에 담고 싶은데 우리 지적도는 지적도 한 장의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요. 가로 40cm, 세로 30cm. 이렇게 한 장의 도면의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도는 이래요. 그러면 이 지적도에 화명동 전체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한 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화명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동 전체는 수십 장의 도면으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을 등록시켜 놓고 화명동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수십 장 도면을 다 붙여놔야 화명동 전체가 보이도록 그렇게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쭉 갔더니 여기는 화명도에서 5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 산성마을 올라가는 쪽에는 아직도 야산 그대로잖아.
거기 500분의 1 비싼 돈 들여서 안 만듭니다. 토지 가치가 낮으면 비싼 돈 들여서 정밀한 도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1000분의 1 축척 도면이 있더라. 그러면 똑같은 화명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토지 두 필지 있다, 두 필지 있다. 묶어서 한 필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필지 있다, 여기 한 필지 있다. 자, 요거는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축척이 동일하지 않은 도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동일한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 필지 만듭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도면 두 개 붙여놨다. 만약 이게 한 필지로 묶어져 있다. 이야, 이 필지 네모 반듯하게 모양 좋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2층에서 맨날 뛰내려야지. 좋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집 지으려고 청량을 해보면 땅생이 꼬라지가 요래 나옵니다. 요래 나와. 여기 집 지어놓고 여기 수영장 지어놓고 여기서 뛰내렸다 죽어본단 말이야. 무슨 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 500분의 1로 줄인 거죠. 현실은 곱하기 500이 되는 거고 이거는 1000분의 1로 줄인 거죠. 현실은 곱하기 1000이 되기 때문에 모양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또는 계속 이게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500분의 1, 1000분의 1 서로 축척이 다르니까 도면상으로 붙여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 가보면 완전히 떨어진 토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므로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한다. 현실하고 도면상 보이는 모양이 왜곡을 이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 동의라는 게 나왔어요. 등기 여부 동의. 자, 우리 토지는 지적 공부만이 아니고 등기부를 통해서도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되는 두 장부는 같은 토지에 대한 거라면 내용도 동일하게 공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 여부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들어요. 자, 이 등기 여부 동일은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다른 토지도 등기되어 있더라. 이런 토지는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한 토지 미등기되어 있더라. 그리고 다른 토지도 미등기되어 있더라. 이 토지는 미등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네요. 그렇다면 역시 한 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토지는 등기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미등기되어 있더라. 자, 이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 여부가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봅니다. 여기 두 필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지구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졌어요. 2번 지구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졌어요. 자,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는 각각 공시하는 내용이 일부 일치하고 일부는 달라요. 원래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는 거고 지적공부는 사실관계, 사실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지적공부를 만들었습니다. 지적공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1번지 100제곱미터, 2번지 100제곱미터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자, 이 지적공부는 언제나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왜? 소유자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소관청은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등록한다?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100% 만들어지는 게 결론적으로 성립되겠죠. 그렇다면 1번지와 2번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존재한다. 1필지 1지번. 그러면 이제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 하나만 존재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빠른 지번이 남고 후순위 지번은 결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번지가 남고 2번지는 없어지고 전체가 몇 번지 돼버려요? 1번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2번지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장부를 없애야 돼. 2번지에 적혀있던 내용을 1번지에 옮겨 적어서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지는 몇 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되었다라고 합치면 되겠죠. 근데 등기는 문제가 발생해. 자,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거고 신청 안 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신청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 필지로 합쳐져 버리면 그럼 2번지 없어지고 1번지만 남을 때 1번지에 2번지 있던 내용을 옮겨 적어서 200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공시하죠? 그럼 지적 공부도 200, 등기부도 200 일치하죠? 문제될 거 없단 말이에요. 또는 아예 등기가 안 돼 있어. 아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하고 불일치하는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적 공부가 있으니까 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은 등기 안 돼 있고 왼쪽만 등기돼 있어요. 이걸 한 필지로 만든다 해도 등기소에서는 2번지라는 토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1번지와 2번지가 합쳐지더라도 2번지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으므로 정보가 없다, 합칠 건덕지가 없어. 계속 이렇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는 얼마가 돼 있고? 200. 등기부는 100.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두 등기되어 있을 때 한 필지 가능, 모두 등기 안 돼 있어도 한 필지 가능.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은 한 필지 불가능. 지적 공부와 등기부의 정보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해서 6가지 지지지 소축 등 해서 6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원칙 한 필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해서 지지지 소축 등 조금 된소리 내서 찌찌찌 소축 등 하고 외우겠습니다. 찌찌찌 소축 등. 그렇죠? 찌찌찌 소축 등. 자, 그러면 이 6가지 요건은 하나만 갖추면 된다. 6가지 다 갖춰야 한 필지 된다. 6가지 다 갖춰야 한 필지가 되는데 예외로서 양입지라는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목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양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입지는 10분 쉬었답니다.